안녕하세요.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이소연입니다. 하악 임플란트 재수술입니다. 하악의 경우에는 신경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과 재식립하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요구되는데요. 이번에 내원하신 환자분은 타치과에서 10년 전에 식립하신 임플란트가 주위로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고 짠맛과 쓴맛이 난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임플란트 브릿지로 46번과 47번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요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수직적으로 이미 상당한 골 소실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서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급속 고리식을 시행하고 다시 식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골이 소실이 되고 잇몸이 염증이 생기면서 임플란트 픽스처가 뼈 외부로 노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임플란트가 충분히 초기에 이상적인 위치에 있고 하방에 골이 충분한 상태라면 임플란트를 빼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수술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악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신경관과의 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뼈가 다시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임플란트 주위 염증 하방으로 신경관이 가까이 있으셨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급속고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한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주위로 빨갛게 염증 조직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속고리식을 한 이후의 모습인데요. 연결돼 있던 임플란트 크라운을 커팅하고 앞쪽으로 뼈이식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있다가 보철물을 올린 모습이고 지금까지도 환자분 잘 쓰고 계십니다. 이번에 내원하신 환자분은 오래전에 심은 임플란트 주위로 피가 자꾸 난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에 수직적으로 뼈가 소실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까맣게 염증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신경관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케이스여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급속고리식을 시행한 후 다시 재식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거된 임플란트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주위로 혐기성 세균이 만든 독소에 의한 염증 조직이 관찰됩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급속고리식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우리 몸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서 그대로 두면 어느 정도 몸의 면역 반응 그리고 회복에 의해서 뼈가 자연적으로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급속고리식을 하는 만큼의 충분한 높이의 뼈가 생기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고리식을 통해 신경관으로부터 충분히 수직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뼈를 이식해서 안전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식립 수술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주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임플란트가 과연 재식립이 필요한 케이스인지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다시 재식립해야 하는 케이스라면 환자의 상황에 따른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제거와 동시에 잇몸 뼈와 잇몸 회복을 위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 후 임플란트 재식립 수술을 시행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원인이 환자분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지 않도록 수루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세균인 경우에는 구강위생 관리라든지 그리고 기저질환의 관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응력에 의한 것이라면 악습관의 관리, 즉 스플린트나 보톡스 등을 통한 관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임플란트 식립 후에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환자분들이 보통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초기에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정기검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